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주의운전 벌칙에 대한 이해 시비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규정 또한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지난 회에 다루지 못했던 부주의운전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와 자동차 또는 집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보험 전문가 착한보험 이규대 중개인을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핫 이슈입니다. 지금 네. 계속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 입장에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그 부주의운전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가 지금 되게 말이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어요. 그러면 운전 중에 사실 드라이브 스루가 되게 많이나 있는데 운전 중에 커피를 마시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경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간에 들리는 또 얘기는 또 저희가 또 보도가 되기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네, 저도 네. 전화를 많이 그러시죠? 받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이것도 이제 회의도 많이 하셨다고. 네. 회의를 했죠. 커피를 네. 마시는 것을 네. 음식물 취득으로 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것 같은데 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법규에 네. 그 예로 커피를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유권 해석을 줘야 되는데 네. 경찰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즉 RCMP 연방정부에서는 네. 드라이브 스루나 컵 홀더에 커피 같은 걸 놓고 먹을 적에는 네.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정의 커피를 먹고 싶을 때 네. 연방정부 측면에서는요. 레드 라이트 사인에서 음. 서 있을 때 그때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걸려서 정차했을 때 네네. 말씀하시는군요. 아, 그다음에 네. 주정부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커피나 음식물이나 담배 흡연이나 아니면 라디오 버튼과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채널 괜찮다라고 바꾸고. 하면서 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인가요?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날 적에는 가중 처벌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받는 그런 처벌보다도 더 심하게.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들면? 예를 들어서 케어리스 드라이빙 해가지고 뭐 벌금이 2,000불, 아이고, 벌점을 6점 이게 준다는 건 얘기인데 거의 더블인데요. 그죠? 그렇죠, 더블로 정확하게? 네. 거기다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은 데인저러스 드라이빙이에요. 더 높아지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간단히 명확하게 선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세 가지가. 부주의 운전은 네. 첫째, 눈은 네.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아, 길을 도로 주시하고 위에? 있어야 돼요. 네. 딴 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손은 핸들에 있어야 돼요. 두 손 다, 양손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때에따라 한 손을 딴 데 할 수도 있겠죠. 아, 네네. 그러나 하여튼 두 손 중 한 손은 최소한도 네네. 핸들에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벗어나면 그게 부주의 운전, 산만 운전, 디스트랙티드 드라이빙이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관이 볼 때 우회하면은 그냥 멀쩡한 길에서 커피를 먹다가도 거기 해당이 되겠네요. 단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기준을 저희한테 명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운전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 그렇죠.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 규정으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주의운전으로 저희가 이제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난 회에 그 즉시 이제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상당 기간 면허 정지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그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 그 도로상에서 네, 운전이 정지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길티로 유죄가 판결이 됐을 때 그때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티켓을 직접 그때 이슈를 해서 받았을 그 당시가 아니라 네네. 그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건 나중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결국에는 판사 유죄가 인정이 조치로부터 됐을 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네네. 정중히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토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인이 와서 네네. 네,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분이 운전을 해서 차량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의구심을 갖곤 네네. 했었는데
하셨는데 지금 정정해 주신 네네. 대로 결국에는 이제 유죄인 게 네. 판결이 되면 그때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길티냐 아니냐는 네네.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했으니까 꼭 첨가하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2018년도죠. 작년 4, 4분기 그 운전 자동차 보험 레이트 통계치가 안 나왔다라고 그때 당신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새로 네,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업데이트가? 네, 어떻게 피스코 나왔나요? 네네. 그 연방정부 거기서 나왔는데 네. 3.35%. 네. 2018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그 보험료 인슈런스 레이트가 네. 3.35%가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네. 그 3, 4분기는 2.06% 올랐는데 네네. 4, 4분기는 더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 연간으로 보면은 거의 한 11%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쵸. 2018년도에. 네. 그것은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험회사마다 네. 등락이 심해요. 네네. 어떤 보험회사는 올리지 않은 보험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네네. 어떤 보험회사는 뭐 16, 20%가 올랐어요. 네. 그걸 보면은 올해 2019년도 보험료 인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큰일인데요. 계속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금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레이트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마다 계속 오르고 있지 뭐 계속 멈춘다거나 내지는 인하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쇼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자막에 아마 그 익명의 네. 한 7개 정도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레이시 아마 네네네.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7%에서 16%까지 네. 보험료가 인상된 거를 이제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네.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험료가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크게 두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자기가 컨트롤을 해서 보험료를 낼 수가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클레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음. 자기 잘못으로. 네. 이거는 자기가 주의를 했었으면 안 날 수가 있죠. 네네. 이제 사고 그렇게 되는 거 발생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째 프리 티켓이라고 볼 수 있죠. 경찰로부터 뭐 스톱이나 뭐 스피드나 이런 거 티켓 받는 거 있죠. 네. 이런 거에 대해 보험료가 많이 더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 라이선스가 서스펜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 자체가 아니, 아니 그 네네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자체가 네. 그러면은 메디칼로 인해서 그 서스펜션 되는 건 괜찮은데 그 위에 다른 것은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런 것은 각자 개인이 컨트롤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오전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 운전 부주의는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내 보험에 올라가겠지만은 네네네.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만큼 일어났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험료가 그 네. 보험 클레임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프로드 사기. 아, 네. 보험 사기.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캐나다 그 보험국 IBC에서 네. 발생한 자료를 보면은 네. 1년당 1.6빌리언, 그러니까 16억 달러. 네. 그거를 운전자 수로 다 나눠보니 1인당 한 267불 정도가 돼요.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네. 1인당 267불에 사기보험 청구를 할 수, 그러니까 뭐 이게 네네. 통계인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물론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정도로다가 그걸 많이 발생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에어리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차가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사실 네네. 네, 같은 운전 경력 내지는 뭐 오히려 제가 더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우리가 그 레이팅을 하다 보면 이제 느낍니다. 또 그러니까 사고 보험- 다발 지역인 거죠? 그렇죠. 사고 다발 지역인 것이 교통 혼잡 지역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교통이 많은 곳은 사고가 발생할 아무래도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확률상. 네네.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동차 무슨 테크놀로지가 무지하게 발달이 됐어요. 네. 모든 그 자동차의 부품들이 치파가 돼 있어요. 컴퓨터라이제이션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통째로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수리비가 네. 옛날에 비해서 2배, 3배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험에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클레임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웬만한 그 사고는요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토탈 로스, 차를 폐차 처분해요. 멀쩡한데도. 네. 근데 그것은 보험회사 말에 의하면은 수리비가 더 들어요. 더 든답니다. 아. 인건비나 뭐 일리가 있는 네네.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서만 봐도 결국에는 부품 하나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수리를 하게 되면 그게 만만치가 네네.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네. 자동차 보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넘버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집 보험료 또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선 통계치로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IBC 보험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네, 1995년도부터 5년간, 네. 1999년도까지 네, 또 2010년도부터 2014년간 각각 5년치의 평균 집 보험료 클레임을 이제 봤더니 1994년, 99년까지 5년치에는 매년 네. 28억 달러. 28억도 아닌 28억 달러.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2조 8천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2010년도 14년 5년간은 네. 57억. 더 많아진 57억 거죠? 달러. 거의 2배네요. 거의 2배죠. 네네. 그러니까 클레임이 2배로 흘렀다고 하는 것은 보험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거의 더블로 보험료 올랐으니까 네. 이렇게 감이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올랐죠. 이건 이제 객관적인 통계치 자료고 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보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네. 재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옛날에는 40년 만에 한 번씩 보통의 경우에 이상 기후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기가 짧아서 6년 만에 한 번 찾아온대요. 네. 그러니까 기후가 6년 만에 한 번씩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 그 예를 든다 하면은 이제 아이스 스톰 같은 거 있죠. 네, 맞아요. 길바닥이 1cm도 얼어가지고 빙판이 돼가지고 차 사고 나고 여러 가지 발생이 돼가지고 전기 블랙아웃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화재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따라서 1998년도에요. 온타리오주하고 퀘벡주에 큰 아이스 스톰이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약 300만 명이 1개월, 2개월 동안에 아주 고통을 겪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 홍수, 네. 또 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맞아요. 뭐한 4원 전에 저기 스칼프 쪽이 굉장히 네, 심했었잖아요. 대단했죠. 네네. 또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실은 이 사이의 이 토론토 이 이론의 인프라스트럭처 아, 기본 그런 그 사회 기반 시설이 1950년도, 60년도 그때 당시에 건설이 된 거예요. 너무 노후가 됐군요. 네네. 모든 시설이. 그렇죠. 그렇죠? 노화되면서 그때는 요만큼의 용량만 처리를 하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40년 만에 네. 오는 것 같이 한 6년 만에 오다 보니까 네. 한 번에 폭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그다음에 방송에 많이 했던 거. 네. 물이 역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도받고 맞아요. 했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죠. 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네요. 네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뭐 어떤 재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네네.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집이 옛날 집하고 틀려요. 굉장히 집이 커져요. 네, 사이즈가 네. 네. 그다음에 집 안에 모든 자재나 재료가 굉장히 비싼 재료를 많이 쓰죠. 맞아요. 고급 특히 재료들 지금 많이 쓰죠. 모든 집에 이제 지하실 있잖아요. 네. 옛날엔 지하실이
보통의 경우에 스토리지 개념이었어요. 요즘은 레퀴시션 개념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시어러 같은 거 설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고가의 재료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문제가 생기면은 많이 클레임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보상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은 되지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팁을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집보험요. 네네.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네. 집보험 전략한 팁 그중에 네. 하나가 네. 개인 크레딧 관리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집보험과 상관이 있나요? 네. 집보험료를 레이팅할 적에 네. 첫 번째가 보험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먼저 체크합니다. 집보험까지도요? 네네. 그래요.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보통 2, 300불 싸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신용이 나쁘거나 거기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용에 사용하는 이름이나 뭐 틀려가지고 매치가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불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남편 이름으로 했는데 네. 잘 안 나온다. 음. 그럼 부인 이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하나의 보험을? 팁입니다. 네네. 네네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부부 부인 걸로 해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걸로 보통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요. 또 집보험을 다운시키는 방법. 우리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거 집하고 차하고 연계시켜서. 멀티. 네. 네. 그다음에 집에 얼럼 시스템, 시큐리티 같은 거 네. 설치를 했다 하면은 신청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할 계획이라 하면은 설치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클레임이 발생이 되면은 무조건 클레임을 걸으려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조그만 것은 클레임을 걸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을 해요. 그래서 클레임을 걸 적에는 그냥 덥석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니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서 거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클레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첫째 그렇죠? 간단하게 하는 것은 디덕티브보다 조금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덕티브보다 조금 많아도 만약에 이 집은 프로퍼티 인슈런스는 어떤 경우에도 디덕티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네. 이건 내가 잘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도 그 디덕티블이 있는 거예요. 이때 디덕티블 이해하면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조금 넘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면 올라가니까. 되면 한 20% 올라가거든요. 그렇게는 많이요? 네. 그래서 집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걸 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클레임을 걸자.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관리를 좀 잘해야죠. 집보험도 네. 차보험하고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마다 레이시 다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네. 집보험도 보험 샤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품 팔아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보험 시장 자체도 그 마켓에서 가격이 레이시 다 틀리니까 네네. 네, 선생님 같이 이제 아무래도 브로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자문을 좀 구해서 네, 제일 좋은 레이트를 저희가 적용을 받는 게 제일 좋겠군요. 그렇죠? 네, 소비자 거기서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커버리지는 네.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네. 네. 항상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만 바꿔서 한번 좀 비교를 네, 해보라 그렇죠. 말씀.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집보험 말씀해 주셨고 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 네.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 보험, 집보험 네. 동반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 보니까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가계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당장에. 네. 네. 저부터도 재보험이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이제 어떤 데는 약간 슬며시 뭐가 일어나죠. 음. 그래도 보험의 목적은 피스 마인드예요. 마음의 평화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좀 올라가더라도 어떤 분들은 보험 자체를 해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커버리지를 아예 없애버린 분들이 있어요. 네. 특정 커버리지를.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커버리지를 대폭 줄이실 분이 있는데 네. 줄이지 마시고 차라리 쇼핑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보험을 찾는 것이 경비 역할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들어 토론토 한인 사회에서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겐 살아가는 일 자체가 숙제로 남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건강은 자만하지 말고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거나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기 바라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